안녕하십니까. 시의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꿀팁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엔 건강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환급,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급 대상자 확인.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냐? 병원비 많이 쓰신 분 모두, 그리고 소득이 줄어드신 분. 건강보험료란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분들은 월급을 계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고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 3월 달에 소득 산출 결과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4월 달부터 그 소득에 맞는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통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개원 병원 원장님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건보료 산출 방법은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직전 연도 소득, 재산 점수를 산출하여 모두 건강보험료에 반영을 합니다. 재산은 집, 땅, 건물, 자동차, 요트 등등 이런 것들을 점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달에 신고한 금액으로 국세청은 매년 11월 달에 소득신고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주게 된다. 이 11월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니까 11월 달부터 다음 연도 10월 달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환급금 안내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상한제라는 거는 내가 병원비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도를 정해두는 거예요. 한도를 정해둔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그러니까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금액이 상한선이 나뉘게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134만 원 입원했을 경우에 한도가 정해지는 거고, 그 밖의 경우에는 87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고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14만 원 한도, 그리고 이거는 요양병원 120일 이상 입원했을 때 이제 한도를 정해주는 거고, 대부분은 120일까지 입원하는 경우가 많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밖의 경우 780만 원으로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되게 안 좋아진 거죠. 보면은 2022년, 2021년, 2020년 이렇게 계속 5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게 이제 700만 원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급 관련해서는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자, 조회를 해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조회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쓰는 포털 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본인 확인. 처음에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를 클릭을 하더라도 이 로그인 화면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로그인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요즘에 이제 간편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깨똑에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중간에 이렇게 쭉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딱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환급금 조회가 되는 거예요. 환급금 조회 신청. 보시면 여기 왼쪽에 메뉴가 있죠. 이거는 개인 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환급금이 여기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있다, 환급금이.
어, 대부분 없는 게 좋겠죠.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아프신 거니까. 근데 저는 없어요. 지금 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환급 받을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거 방법 뭐 블로그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검색하시거나 없어요.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 들어가셔가지고 환급금 조회하면 바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계산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조정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 그리고 지역가입자였었는데 직장가입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퇴직, 휴업, 폐업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소득신고가 줄어든 모든 분들. 아까 제가 지역가입자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해야 할 거는 11월 달부터 건보료가 조정이 되고 다음 연도 10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대표님도 계셨어요. 자,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신데 2021년에 소득과 재산으로 산출된 점수로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합니다. 어떻게? 21년 소득은 22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때 산출된 점수 자체가 2022년 11월 달부터 2023년 10월 달까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2022년 소득이 2021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여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21년 소득에 대해서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건보료를 내는 겁니다. 21년 소득으로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건보료를 내는 건데 22년에 내가 소득이 줄었다. 그러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종소세 신고를 하죠. 그러면은 내가 소득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면은 6, 7, 8, 9, 10월 이렇게는 내가 소득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건보료를 똑같이 내야 한다라는 거죠.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그대로다? 자,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11월이다.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상 어쩔 수 없이 2023년 11월에 자료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23년 10월까지는 21년 소득신고 금액으로 산출된 건보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건보료 확정 시점의 차이 때문에 내가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소득 신고 금액이 높았던 2021년 소득으로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억울합니다. 아니, 소득이 줄어든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건보료는 그대로 내라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6, 7, 8, 9, 10, 5개월간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꿀팁 정보 준비했고요. 건보료 조정은 이렇게 합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했죠. 그러면 22년 소득이 21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상 23년 11월부터 건보료가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완료 6월부터 조정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말해주나?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유는 별도로 안내가 되지 않는다. 건보료 조정 신청하신 분에게만
줄어든 소득으로 건보료를 책정해서 할인을 해준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받을 거 받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신 분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게 좀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탁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연결을 해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줄어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런데 그냥 애초에 소득 증빙 관련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팩스 번호 바로 알려줍니다. 처음에 이렇게 조정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회사가 어딘지 뭐 어딘지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 막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소득 증명 관련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팩스 번호를 바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나 뭐 여기저기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 서류들을. 그 다음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요즘에 모바일 팩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사진 찍어서 팩스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방문은 별로 안 가도 되죠. 뭐 이거 서류 몇 장 가지고 방문한다라는 거는 웃긴 거고. 소득 관련 서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민원 증명, 그 다음에 민원 증명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그 중에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민원 증명이 아니고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고요. 세금 신고 결과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전자 신고 결과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우리가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 월액 납부자가 있어요. 소득 월액 납부자는 뭐냐면 내가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급여 받는 거 이외에 소득이 있어요. 다른 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많죠. 이런 분들. 대표님들도 뭐 임대사업 따로 하시고 내가 회사에서 급여 받으시고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소득 월액 보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요 전자신고 결과 조회 요거 한 장 프린트 하게 되면은 뒷장이 있어요. 뒷장을 같이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소득 월액 납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그 다음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그러니까 여기는 급여 받은 거, 여기는 급여 외에 소득을 어떻게 받았는지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보료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 여기요 눌러서 민원 안내, 그 다음에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요 동의서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검색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 돼요. 그럼 출력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왜 이 조정을 신청하는지, 폐업인지, 휴업인지, 퇴직인지, 오늘은 소득 줄은 걸로 하겠습니다. 소득이 줄었다에 이제 V 체크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 가지, 네 가지 서류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신분증을 같이 팩스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같이 사진 찍어 갖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당일 나옵니다. 당일 나오고요. 반영은 다음 달부터 바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으셨거나 아니면 소득을 조정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팁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해서 오늘 방송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절세뿐 아니라 꿀팁 정보들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오비체 서진우 본부장이었습니다.